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장이 B컷 단행 이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당초 B컷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확대로 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상을 깬 움직임입니다. 이 모습은 비트코인이 이 미국의 재정 적자 및 부채 상태에 대한 잠재적 해지 수단으로 주목받은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쭉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국내에서 대체 불가능 토큰 이 NFT 플랫폼이 줄줄이 서비스를 종료하는 모습입니다. 이 국내외 NFT 시장 침체와 또 제도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익 모델이 부족, 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 VX를 포함해서 이 유통, 금융, 통신, IT 기업들이 출시한 NFT 플랫폼 17곳 중 8곳이 이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습니다. 올해에만 카카오 VX 버디 스쿼드, 이 KT 민클, 신한카드 마이 NFT 등 6곳이 이 사업을 종료했거나 접을 예정인 겁니다. NFT 시장은 2021년 초 이 예술품 경매를 시작으로 급격히 인기를 끌었으나 2022년 상반기 이후 지속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생적으로 시장 생태계 구축이 어려운 이 NFT의 특성, 그리고 단순 디지털 이미지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 이 시장 지속 가능성 한계는 꾸준히 지적돼 왔었죠.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르면 올해 말 10만여 명이 은행 예금을 토큰 형태의 디지털 화폐로 변환해서 하나로마트, 또 편의점 등에서 결제하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 실험이 이뤄집니다. 한국은행과 6개 은행은 오는 12월 실행을 목표로 CBDC 활용성 테스트 계획을 논의 중인 겁니다. 현재 은행들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이 개설한 계좌의 예금, 즉 지급 준비금을 활용해서 자금을 거래 및 결제하게 되는데요. 이번 테스트에서 CBDC로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 이 여부를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사용해 치즈버거를 구입해서 화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의 한 술집인 펍키바를 방문해서 비트코인으로 치즈버거를 구매했습니다. 트럼프는 바에서 손님들에게 햄버거를 나눠주며 이것은 크립토버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는데요. 트럼프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지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방문은 비트코인 결제를 실제로 시도함으로써 유권자에 대한 어필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4.53%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8,390만 2천 원의 가격입니다. 이더리움입니다. 5.13% 상승하고 있습니다. 326만 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2.09% 상승하고 있는데요. 783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카바 25.06%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534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캐디너 독스월드 23.99% 상승해서 6.988원의 가격입니다. 타이코 21.92% 상승하고 있네요. 2,520원. 제타체인 20.18% 상승해서 935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이 19.73% 상승하고 있네요. 449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도 함께 보시죠. 다이 0.96% 하락하고 있습니다. 1,336원이고요. USD 코인 0.96% 하락해서 1,336원의 가격입니다. 테더 0.89% 하락하고 있습니다. 1,337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트론은 202원, APNFT 0.0006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전반적으로 빨간불 켠 시장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캐지노 독스월드 24.13%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바 역시도 25.06%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제타체인 20.44%, 타이코 21.77%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새롭게 세단장을 마친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 그리고 각종 정보들로 알아봅니다. 오늘은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도스트라다무스 김도훈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도스트라다무스 김도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종목을 지금은 들어가야지 될까? 내 포트폴리오 지금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 걸까? 하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의 코인 고민을 모두 해결해 드리는 곳,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께서 계시는 사파리의 종이 비행기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본 카메라로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사파리의 종이 비행기 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문가님을 추석 이후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추석 연휴 동안에 굉장히 변동성이 컸고요. 또 계속해서 최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새벽에 FOMC 금리 인하 발표 이후로 엄청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매매 잘 하셨을까요? 아니요. 매매를 그렇게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요? 왜요? 네. 왜냐하면 제가 장기 추세선 위주로 이렇게 간단하게 그었으면 네. 그걸로 수익 좀 많이 봤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단기적으로 뭐 삼각수렴이나 아니면 뭐 엔딩 다이아고날 이런 식으로 하락 위주로 보다 보니까 네. 좀 계속 상승 추세에서 또 상승하고 상승 추세에서 또 상승하고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관망으로 네. 바꿨고 그리고 금리 인하 이후로 좀 삼각수렴도 뚫고 그러는 걸 보고서 네. 이제 이거는 상승으로 갈 확률이 좀 많이 높아졌구나 그 생각을 하고 좀 쉬고 있어요. 예, 그래도 뭐 상승 추세로 오랜만에 거의 한 달 만에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저는 네.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상승 관점으로 바뀌었다라고 하시니까요. 시청자분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과 함께 이 추세선도 그어보고 내 포트폴리오를 관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김도훈의 좌충우돌 코인 성장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맞춤 수업을 하신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저번 주에 목요일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이 코너를 보고 또 직접 따라 하시면서 이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추세
밑에선을 이렇게 직접 그어주는 방송이 잘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얻어가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가져온 거는 저희한테 딱 맞는 네. 엘프와 앵커입니다. 엘프와 앵커. 앵커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좀 어울리는 거 아닐까요? 네, 저 희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엘프세요? 네, 요정님이세요? 엘프는 네. 유비 앵커님이고 그래요? 네, 그리고 앵커는 네. 저입니다. 제가 앵커 연습해오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말씀을. 오늘 앵커 좀 연습해왔습니다. 앵커 네. 연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도훈 앵커님. 네. 자, 그러면은 앵커님께서 앵커 네. 차트부터 먼저 이렇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유비아 전문가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유비아 전문가님 어떻게 그으면 네. 될까요, 이거? 일단은 이제 이거 코인이 네. 앵커죠. 네, 앵커입니다. 앵커가 지금 이제 제가 저번에 그렸었던 삼각수렴과 비슷하게 그림을 그려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어떻게 그으면 될까요? 제일 이 고점들을 일단 좀 연결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요? 좀 더 네. 전에서부터 그어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부터요? 네. 어떻게 그을까요? 거기서부터 네. 이제 그 최근에 있었던 고점과 이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요? 아니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긋고 감탄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실 네.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네. 네. 밑에 저점, 가장 저점 네. 거기 부분을 이어서 주시고 여기부터 어디로 그을까요? 최근에 있었던 저점이랑 그냥 바로 이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요? 네. 그렇게 이렇게 쭉 긋고. 이으면은 저기에서 네. 사실 약간 지지를 받아준 것 같은데요, 맞나요? 이쪽에서요? 네. 다 지지를 계속 받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더 전의 차트를 보아도 네. 저 가격선은 지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역시 전문가님이십니다. 네. 그러고 여기 삼각 수렴 안에서도 네. 추세선이 하락 추세가 이제 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 추세를 좀 그려봐도 작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서? 거기에서 네. 최근에 나왔던 네, 거기로 그려주시겠어요? 여기로 그을까요? 네. 네. 그리고 그거랑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사 붙여넣기로 네. 어디로 갈까요? 좀 더 옆으로 해주시겠어요? 이렇게요? 네. 그래도 이 밑에 선 하방 추세에서의 밑에 선은 그래도 지켜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은 이 상단을 돌파하고 네. 리테스트 받으면서 올라가 주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도 상승 추세를 또 그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요? 네. 네. 그러면 이거는 60분으로 이동해도 되겠죠? 네. 네. 여기서 상승 추세 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네. 네. 그리고 그거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네. 네, 위에 거. 네, 그렇게 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그리고 싶은데 전문가님께서 좀 더 해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네. 앵커를 해가지고 네, 전문성이 그렇게 없긴 하지만 네. 네. 그래도 네. 네, 제가 한번 제 방식대로 한번 그어보자면 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저점을 고점을 최근 걸로 옮기신 건가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삼각수렴이 이렇게 네.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것도 점점 끄트머리로 가고 있네요. 삼각수렴의 네. 끝으로. 네, 맞아요. 이것도 네.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이게 그어지나 한번 봐볼게요. 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도 그어질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리고 여기서도 뭔가 상승 다이버전스는 안 나왔네요. 여기가 나온 거 같네. 네. 네, 그러면 이렇게만 본다고 하면 음. 여기서 60분 봉으로 가서 네, 잠시만 240분 봉으로 갈게요. 네. 240분 봉으로 갔을 때 우선은 상방 추세로 돌파한 게 맞아 보여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부딪힐 확률이 높지만 38달러에 네. 그러니까 38원에서 음. 부딪힐 확률이 높지만
여기서 만약에 저항을 받지 않고 더 올라간다.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하면 네. 네. 여기로 한 번에 쭉 올라갔다가 또 저항을 받았다가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계속 결국에는 부딪힐 수가 있겠군요. 네, 이 네.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10월쯤 되면 네. 55원, 56원 정도까지 갈 수가 있다. 하지만 이때쯤 되면 여기서는 무조건 저항을 받고 내려올 네. 거예요. 하지만 여기를 뚫는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완전히 불장이 시작될 수 있고요. 저기 상단, 이 삼각 수렴의 상단을 뚫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이 삼각 수렴을 완전히 뚫고 나서 원래라면 여기 고점까지 뚫어야 돼. 전 고점까지. 네. 네,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 거의 한 상승 확률이 70%? 그 정도라고 보면 되고. 하지만 여기를 한번 올라오긴 했지만 네. 아직 여기는 안 찍었잖아요. 내려오는 이 구간. 네. 그래서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생각은 해야 돼요. 혹시나라도 비트코인이 하방이 또 떨어진다. 크게 열려 있으니까요. 네. 그래도 지금 우리가 차트를 작게 봤었을 때는 네. 하방까지 가까운 것 같지만 네. 또 이렇게 확대해서 차트를 보면은 그래도 밑으로 가격대가 크게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한 9원 정도 네. 그렇게 돼 있네요. 36원에서 9원이면 생각보다 이거 꽤 크죠.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이 추세선 부근인 뭐 여기 저항 있는 35원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내려왔을 때 27원 이 정도에서 매수하는 게 괜찮아 보여요. 그렇게 한다면 결국에는 웬만하면 올라오거든요. 네. 네, 비트코인도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거지만 거기서도 상방 추세로 거의 한 80%긴 해도 네. 20% 정도는 아직 전고점을 안 뚫었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까지 갈 수 있다.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그렇죠. 또 비트코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니까.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앵커는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엘프는 다음으로는? 네, 어떻게 그으면 될까요? 엘프도 약간 최근 거를 보면은 네. 근데 파동이 굉장히 비슷하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여기. 네, 쭉 내려오고 또 쭉 내려오고 네. 이렇게 어느 정도로 가격을 누가 마치 잡아 끄는 것처럼 위로 딱 쏴줬다가 다시 그만큼 상승분을 그대로 뱉어내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상승분부터 그림을 그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부터요? 네, 차트를 조금 더 옆으로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옮기고 네. 그런 다음에 어떻게 그으면 될까요? 가장 고점부터 쭉 다음 고점 너무 이건 쐐기 느낌이 나는데요. 네, 네, 그러네요. 그 정도로 그냥 그려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려주신 대로. 왜냐면은 제가 봤었을 때는 이렇게 쐐기의 상단을 돌파해주는 모습 같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리테스트를 해주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도 저항 또 받았고, 약간 저항 저점을 네, 네, 가장 고점 부분부터의 그 저점 있잖아요. 아니요. 더 옆으로 옮겨주시고 네. 여기요? 그쪽 아니요, 그거는 네, 거기서부터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네. 네, 이렇게 하면 하락세 기형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하락 쐐기를 이렇게 그리다가 여기를 위에를 돌파를 해줘서 지금은 약간 리테스트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바로 크게 쏴줬었을 것 같은데 엘프가 힘이 그 정도로 세지는 않은가. 저는 지금 차트는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께서는? 그러게요. 비트가 엄청나게 쌌으면 이것도 올라가야 되는데 네. 차트가 좀 많이 애매하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걷다가 여기서도 한번 내려갔다 올라온 것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한번 여기를 그어볼게요. 네. 네, 여기를 긋고 이런 식으로 그거는 옆으로 했을 때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될까요, 우리가? 네, 그렇게 애매하네요. 그렇죠. 네, 일단 지지를 채널 여기서 자체는 되게 큰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이 채널 안에서 계속 크게 왔다 갔다 하는 무빙인 것 같은데 네, 저렇게 힘을 모아가는 거 아닐까요, 또? 그러게요. 이게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데 아까 전에 이렇게 그었을 때 이것도 뭔가 맞는 것 같거든요. 맞죠?
뭔가 맞는 것 저한테 같아요. 지금 확인하시는 겁니까? 아, 네, 전문가님. 네. 네, 여기 저항이 맞는 것 같아가지고 네. 혹시나 이 구간이 뚫리면 이게 틀린 걸 수도 있는데 네, 이게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네. 저기 돌파가 지금 가장 중요할 것 같기는 하네요. 지금 네. 여기를 돌파해 주느냐. 맞아요. 지금 계속 계속 저항을 받고 있잖아요. 네, 저항을 받고 있으니까 뚫으면 엄청난 폭등이 나올 거긴 한데 네. 지금 당장은 뭔가 저항 느낌이 나거든요. 네. 네, 이렇게 긋는다 해도 음. 뭔가 다른 약간 추세랑 하락같네요. 그러면. 네, 이렇게 긋는다고 해도 여기 네. 리테스트 받을 것 같고 네. 여기에서 상승 다이버전스도 안 나왔고 그러면 가격을 조금 더 우리가 엄격하게 잡아봐야 되겠네요. 리테스트를 위해서 더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네, 이건 역시도 이제 저 상단 선과 만나기까지 가격이 조금 이게 벌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게요. 이게 이상하네. 그러니까 여기서 60분 봉에서 그으면 네. 이것도 뭔가 삼각수렴 같거든요. 음. 삼각수렴 같은데 그러네요. 지금 여기 하방 이탈하고 네. 저항 받는 그런 느낌이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나오고 만약에 계속 부딪히네요. 또 저 가격대에. 네, 내려오면서 네. 432원 여기서는 매수 자리긴 해요. 왜냐면 여기는 확실한 지지 자리잖아요. 그래서 432원에 들어가서 네. 이 최저점인 415원 음. 이쯤에서 손절 라인 걸고 들어가 볼 만은 해요. 하지만 이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면 네. 기다렸다가 네, 이걸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떨어진다면 바로. 네. 그러면 예전 매물대 구간에다가 이 맨 아래쯤인 330달러, 아 330원 이 정도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아 보여요. 가격이 내려올 때까지 좀 더 기다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매수를 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이게 올라온다 네. 이러면 514원까지 기다렸다가 여기를 뚫으면 그때는 매수해볼 만해요. 왜냐면 여기서 한번 페이크를 걸어줬고 네. 다시 이 안에 들어왔다는 건 또 이 삼각수렴이라고 해도 여기에 한번 올라가 볼 만하거든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대응을 위해서는 가격선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밑에까지는 걸어둬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 구간까지는 기다리거나 네. 아니면 여기 뚫기까지 기다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매수하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 보여요. 네.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앵커나 엘프 둘 다 이제 밑에 가격대까지는 기다린 다음에 매수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앵커와 엘프, 우리 가격선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함께 작도를 해보면서 추세선을 그어보는 연습하시면 금방 잘 따라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에는 이제 빠지면 섭섭한 시간입니다. 도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오늘 차트 분석을 좀 해주신다라고 이제 해주셨는데요. 시장이 빅컷 이 단행 이후에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빅컷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면은 이게 좀 무너지고 또 이 시장에서는 그렇게 다들 예측을 했었는데 오히려 반등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문가님께서는 요거 예언 좀 가능하셨었습니까? 그게 궁금한데 어떻게 네. 지금 생각하셨을까요? 네. 우선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그렇게 같이 차트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삼각수렴으로 보고 있었어요. 원래는 네. 이렇게 여기 이었을 때. 힘을 모아가는. 네, 이 삼각수렴으로 생각을 해서 네. 여기서 저항을 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6800달러 정도. 근데 여기서 딱 금리 인하 그 발표되자마자 네. 한번 여기를 뚫었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역시 수렴 돌파를 해줬을 때가 폭발적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게 페이크였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60분 봉으로 봐보면 이게 더 잘 나오거든요. 네. 여기서 한번 뚫었다가 이 뚫자마자 바로 내려왔어요. 그런 다음에 또 여기 저항받는 척 했다가 네. 또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또 올렸다가 또 윗꼬리 달면서 내려오면서 네. 또 페이크인 척 하고 결국엔 이렇게 쭉 올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금리이나 그때 하루 동안 3번이나 페이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흰색 추세선 네. 여기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연결됐었거든요. 이것만 그었어도 여기에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 네. 저항 받는 구간 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올 거는 무조건 알 수가 있었다. 63,000까지. 그거를 저는 몰랐었던 거죠. 이때는 좀 단기적으로 보느라. 그때는 몰랐다. 네. 네. 지금도 여기 멈춘 구간 있잖아요. 올라가다가 네. 이게 딱 여기 저항받는 구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어서 그렇지. 저항받는 구간에 정확히 저항받고 윗골이 달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제가 좀 어느 정도 짠다면 네. 여기서 좀 시간 지나서 63,300달러 아니면 한 61,900, 61,000 이쯤까지는 내려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여기 63,300이 안 뚫린다. 그러면 쭉 올라가서 64,800 네. 그 정도까지는 또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만약에 이 지지만 계속 안 깨진다고 하면 네. 결국에는 68,800 그리고 69,400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원래 이 삼각 수렴을 뚫는다면 이 전 고점을 뚫어야지 완전히 상방 이탈을 했다. 그때부터 상승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아직은 못 넘은 상태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크게 하락한다. 그러면 어제 금리나 하루 동안 3번 페이크 줬던 거 네. 이게 다 페이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크를 넣은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네. 이 삼각 수렴이 이렇게 웨지가 되는 거예요. 추세선이 바뀌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55,00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고 한번 이렇게 크게 페이크 줬으니까 여기서 한 번에 쭉 하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69,000달러까지 올라갈 확률은 높게 보고 있지만 네. 혹여나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탈이 페이크가 나온다면 이거는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거기다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삐져 나온 게 네. 아직 좀 수상하거든요. 수상해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이 블랙록이 네. 최근에 보고서를 냈는데요. 네. 여기서 우리 고객들이 미국 부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수단처럼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라고도 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긍정적으로 이 해석해 주셨던 것처럼 위쪽으로 갈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게 페이크가 아니라면 69,000까지는 갈 확률이 거의 한 70%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도 네. 만약에 이 전 고점을 뚫잖아요. 한 79,000 네. 이 전 고점을 뚫는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어트 파동에 여기 5파동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크게 상승할 수가 있다. 3파동 여기 최고점보다는 무조건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난다면 어떻게 나타나냐. 이거를 지우고 나서 네. 긋는다면 이런 식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네. 이런 식으로 고점끼리 이었을 때 89,000달러까지 갈 수가 있다. 최대. 이쯤까지 갈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거는 좀 많이 올라갔을 때고 웬만하면 이때처럼 약간만 뚫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혹시나 전 고점을 뚫었다면 전 고점 뚫었다고 매수하기보다는 그때부터는 좀 소액으로 먹는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소액 투자로. 네, 전 고점까지는 그렇게 먹을 만큼 먹는데 네. 전 고점 넘긴다면 그때부터는 좀 조심하면서 이렇게 내려갈 것도 대비하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도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더리움 볼게요. 이더리움을 보면 추세선을 제가 그었거든요. 네. 이거를 여기 누르고 잠시만요. 네, 오토로 누르면 이렇게 돌아오는데 네. 여기서도 이 일봉이거든요. 2021년 불장 때부터 지금까지가 네. 이게 웨지 형태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여기인데 네. 만약에 내려간다고 하면 이거는 2070 이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반등 올 확률이 크게 그렇게 높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올라간다면 이거는 엄청나게 올라갈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지금 웨지상에서는 바닥이잖아요. 네. 아무리 내려간다 해도 웨지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1,800달러까지예요. 근데 지금 올라간다. 이러면 찍는 구간은 무조건 3,800달러. 여기까지 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은 구간은 2,700달러고 거기를 좀 넘는다 이러면 3,800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웨지까지 뚫는다. 그러면 여기 5,800달러. 여기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가격 대비 거의 한 2.5배 가까이 상승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보다 훨씬 상승 가능성이 높거든요. 상승할 확률이. 오히려요.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알겠습니다. 좋은 분석 감사드립니다. 나도 이렇게 좀 전문성 있게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께서 계시는 사파리의 종이비행기방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다음 준비된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어떤 코인이 더 좋은 코인일지 이 왕중왕을 가려보는 시간, 김도훈의 승부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코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로 준비된 종목 솔라나 그리고 리플 되겠습니다. 가격부터 먼저 봐야겠죠. 네, 솔라나 보겠습니다. 8.63%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강하게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187,600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는 리플입니다. 2.48%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786원의 가격 만들어주고 있네요. 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라나 모바일이 개발 중인 두 번째 스마트폰 시커가 출시 전에 사전 주문에서 무려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아주 큰 관심을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이었던 사가의 수익을 무려 5배 이상 초과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커는 2025년 여름에 출시 예정이지만 일단은 지금부터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솔라나 역시도 여기에 이 호재거리에 편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서 함께 추세선을 그어보면서 함께 공부했던 이 삼각수렴 대칭 삼각형 패턴의 정점에 가까워지면서 중요한 가격 변동의 순간을 앞두고 있다라는 시장의 분석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유투데이가 이 패턴 일반적으로 큰 변동성을 이제 예고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 리플과 솔라나와 리플 어떤 코인이 좀 더 왕중왕 코인이라고 보시는지 차트 분석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네, 바로 솔라나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솔라나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웨지 형태로 그려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중장기적으로 여기는 또 웨지를 그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1시간 봉으로 또 봐도 여기서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삼각수렴을 그리고 있었고 네. 걷다가 그 금리나 이유로 이 구간을 뚫었어요. 삼각수렴 부분을.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상승 확률이 되게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삼각수렴을 뚫는다고 하면 대체로 이 추세선 채널의 크기만큼 올라가요. 네. 만약에 이거라고 하면 추세선 여기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 208달러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론적으로는 이거고 네. 근데 우선 여기 하나 과제가 있어요. 이 구간. 이 구간이 또 웨지로 그려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계속 여기도 웨지 삼각수렴 계속 그려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웨지가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지금 매수를 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첫 번째로 반매도해야 할 구간은 158달러예요. 158.5. 네. 여기서는 웬만하면 멈출 반을 확률이 매도를 해야 높거든요. 돼요? 네, 반은 무조건 여기서 매도를 해야 돼요. 반을 이제 지켜나가기 위해서. 네, 왜냐하면 여기 올라갈 거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 구간에서 갑자기 하락해서 본전 온다고 하면 너무 배 아프잖아요.
아, 네. 네, 그래가지고 배 아프지 않기 위해서. 네, 네. 반이라도 매도를 하고 본전 와도 어차피 반이라도 먹었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머리 꼭대기에서 팔 수 없다라는 거를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데 사실 투자를 하다 보면은 그게 참 어려운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트레이딩 할 때도 반매도가 기본 개념이거든요. 네. 네, 무조건 이런 구간에서는 내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도 반은 무조건 매도를 해요. 왜냐하면 100% 맞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올라간다고 하면 네. 186달러, 여기서도 멈출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오.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라면 숏 포지션을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 구간에서는 올 네. 매도를 하고 그런 다음 전고점 약간 위에다가 손절 라인을 걸어 놓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만약에 내려갔다 그러면 요만큼을 먹는 거고, 만약에 반대로 올라갔다 하면 요만큼을 잃는 건데, 네. 어쨌든 저는 요만큼을 먹었잖아요. 먹은 상태에서 숏 포지션을 들어간 거니까 이 정도 잃어봤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웨지 추세선 크기만큼 올라간다, 이거는 그냥 기본 개념인 거고 절대로 이거랑 똑같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각도부터가 다르잖아요. 네. 각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각도가 너무 달라가지고 이거는 네,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서 제가 이거를 1, 2, 3, 4, 5 네. 그리고 1, A, B, C 해서 여기를 1, 2파동으로 보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도 1, 2, 3, 4, 5 한 다음에 여기도 세 번째 파동인가요? 네, 이거를 음. 두 번째 파동. 그러니까 이거는 1, 2파동이 끝났고 네. 여기서는 큰 파동의 큰 3파동에 1, 2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3이 엄청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 그래서 솔라나는 잘만 하면 진짜 엄청나게 폭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엘리어트 파동 관점으로만 본다면.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호재거리도 단기적으로도 많으니까 정말 네. 좋은 소식들만 있네요. 맞아요. 엘리엇 시총도 높잖아요. 파동으로 봐도 좋고. 네, 엘리엇 파동도 좋고 추세선으로 봐도 네. 이거는 네, 굉장히 좋죠. 내려온다 해도 여기서 지지받을 거고, 시간 지나서 내려온다 해도 여기서 지지받을 거고, 또 올라간다면 여기서 무조건 먹는 구간이고, 네. 이 구간은 한 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에 올라갈 확률이 높다. 네, 그래서 그것만 솔라나를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해 주시는 거 보니까 네. 솔라나를 더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리플까지 뭐 설명해 주실 거죠? 네. 리플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할까요? 그럴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리플은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네. 솔라나 좋은 소식들만 있는 걸로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리플. 네. 리플도 삼각수렴에서 이렇게 벗어나긴 했어요. 벗어나긴 했는데 이 구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추세선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을 수가 있어요. 여기랑 네. 딱 맞죠, 흰색이랑.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직 이 삼각수렴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리플은 아직 이 0.6626 이 구간을 뚫지 않는 이상 네. 이거는 좀 아직은 매수하기 이르다. 네, 아직은 네, 내려갈 확률도 있으니까 좀 6626 이 구간을 뚫는 걸 확인하고 그때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솔라나와 이 리플 두 가지 종목 중에는 솔라나가 더 왕중 왕코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일까요? 바로 함께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다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 디센트럴랜드와 알고랜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 먼저 가격부터 보고 갈게요. 네, 디센트럴랜드 6.32%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387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알고랜드입니다. 6.71%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75원의 가격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실 때 이렇게 뭔가 랜드로 라임을 맞춰서 가지고 오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인데요. 일단 디센트럴 랜드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현실 플랫폼입니다. 작은 랜드 같은 느낌인 거죠. 사용자들이 자신만의 이 가상 세계를 좀 구축한 다음에 소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그런 코인입니다. 이 플랫폼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요. 사용자들은 랜드라는 이 디지털 토지를 구매해서 자신만의 컨텐츠를 제작하고 또 이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컴퓨터 과학 분야의 교수였던 실비오 미칼리라는 인물이 설립한 코인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런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인데요. 순수 지분 증명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알고랜드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블록체인, 트릴레마, 확장성, 보안, 그리고 분권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디센트럴 랜드처럼 작은 나만의 랜드를 건설하는 거는 아닌 거죠.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더 왕중왕으로 보고 있으신지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께서 두 가지 종목도 차트 분석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네. 디센트럴 랜드부터 시작할게요. 네. 디센트럴 랜드는 진짜 추세선 긋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나서 네. 계속 떨궜잖아요. 걷다가 뭐 올리는 거 없이 계속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추세선이 장기는 솔직히 많이 의미 없는 것 같긴 하지만 네. 좀 여기 고점에 그나마 맞췄을 때 우선은 이 상방 이탈을 한 걸로 보인다.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중장기로 본다고 하면 이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게 또 삼각수렴으로 보이거든요. 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번 저항을 받았어요. 지지도 한 2번 받았고. 그래서 이 추세선은 거의 유효하다고 보여지는데 네. 이 구간을 좀 자세히 본다면 60분으로 자세히 본다면 지금 뚫을랑 말랑 하고 있어요. 한번 여기서 저항 받았다가 네. 뚫었다가 바로 내려왔다가 또 저항 받았다가 뚫었다가 또 윗골이 달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완전히 삼각수렴을 그렇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만약에 지금 이게 페이크였다. 네. 그런 식으로 본다면 이게 쭉 내려오면서 하락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다. 하락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넓은 것 같네요. 네. 이 삼각수렴 그었을 때 거의 네. 꼭대기니까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좀만 내려간다고 해도 이거는 무조건 하방 아래에서 놀 거거든요. 다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그어질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긋는다고 하면 만약에 0.2946달러까지 올라갔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지지를 받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상방 시나리오로 갈 확률이 한 60, 70% 돼요. 네, 꽤 여기까지 높은 올라갑니다. 확률이네요. 네, 일단은 근데 이 상단까지는 가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여기까지는 무조건 가고 저항받아서 지지를 받아야 그게 성립이 돼요. 노랑선까지는 올라간 다음에 이 파란 색깔 선에서 지지를 받아줘야지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야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60에서 70%가 된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올라가서 지지를 받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일어나냐면 우선 이 삼각수렴에서 지지를 받은 게 되고 걷다가 이 전 고점을 안 넘기고 지지 받은 게 돼요. 여기서도.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만약에 3파동이 나온다. 네. 이게 1, 2파동이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3파동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구간만 뚫는다.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걷다가 아직은 완전 바닥이잖아요. 네. 완전 바닥이래 가지고 이거는 상승할 게 너무 많거든요. 위쪽이 아주 빵빵 열려 있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 추세선이다. 그렇게 해서 0.3636달러까지 올라왔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전고점에서도 저항을 안 받고 네. 그리고 여기도 매물대 구간 다 이렇게 겹치지 않는 구간이라서 이 구간까지 올 확률이 높은 거죠. 올라간다면. 그래서 삼각수렴이 완전히 이렇게 상방 이탈한 걸 확인하고 네.
이때 지지 받았으면 그때 매수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하지만 여기서 내려온다 이러면 이거는 매수하면 안 되고 네. 네, 기다리셔야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면은 알고랜드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고랜드를 바로 볼게요. 알고랜드도 추세선을 그었는데 네. 1일봉부터 봐본다면 이것도 좀 예전에 상장 이후로부터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진짜 장기적으로 본다면 2.44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네. 지금이 0.13이니까 거의 한 23배 그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23배나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선 좋다고 보고 있고 네. 걷다가 이거를 좀 240분 봉으로 좀 더 짧게 본다. 네. 그러면 추세선이 이렇게 그어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저항 받은 자리 여기를 복사 붙여넣기 했더니 추세선이 완성됐고 그리고 여기서 뚫은 다음에 지지를 받고 올라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페이크가 안 나오고 네. 거의 이 추세선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단기적으로도 네. 좀 이렇게 추세선이 유지되고 있어요. 지지 네. 그리고 여기도 약간 애매하긴 한데 저항 구간은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0.1204 이 구간까지 가면 추세선에도 지지를 받고 전 저점에서도 지지를 받는 상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좀 여기 전 저점 약간 뚫리는 구간 네. 이 구간에서 손절 라인을 걸어 놓는다. 이러면 나는 만약에 이게 뚫렸을 때 네. 이만큼 잃고 요만큼 먹는 거죠. 최소한. 근데 여기를 뚫을 확률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네. 반매도로 하는 거고 올라갔을 때 올라가는 거를 즐기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그럼 두 가지 종목을 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시나리오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네. 어떤 종목을 더 선호하고 왕중왕으로 고르실지는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면은 알고랜드는 또 나쁜 시나리오도 존재하나요? 알고랜드는 이게 페이크라면 네. 그러면 이게 뚫렸을 때 좀 크게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네. 우선 여기 아직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갔는데도 바닥 근처고 걷다가 삼각수렴도 좀 지금 뚫은 다음에 지지를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알고랜드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디센트럴랜드는 아직 삼각수렴이 형성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알고랜드를 좀 더 좋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디센트럴랜드와 알고랜드 중에서는 이 알고랜드가 좀 더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까지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우리 코인 원정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역시도 예언해주신 도스트라다무스 김도훈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이 끝나더라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코인 원정대 482의 종이비행기방은 24시간 내내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내일 오후 9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인사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코인 원정. 원정. 네. 네.